네, 7월 27일 월요일 오늘자 매일경제신문의 중요 기사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로 이제 10면 4면에 실려 있는 디지털 금융 혁신 방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 텐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핵심이 뭔가요? 네, 전자거래법이 2007년도,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절에 만든 게 아직 14년 동안 그대로 존속해 있어요. 그만큼 나이 같다는 얘기죠. 이번에 대대적으로 개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종합지급 결제 사업자를 신설했다는 겁니다. 즉, 지금까지 이 카카오페이, 뭐 네이버페이 이런 이 대형 핀테크 업체들은 남의 계좌에 정보를 들어가서 그런 뭐 간편 결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이제 종합지급 결제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직접 계좌를 발급 관리해서 모든 전자금융을 가능한 그런 서비스를 가능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자 지급이나 대출 금지 조항이 없는 것은 기존 은행과 좀 다른 점이겠죠. 일단 그렇게 인가를 해놓고 그 대신 굉장히 까다로운 규제를 했습니다. 자본금이 200억 원, 기존 어떤 은행 정도의 어떤 자본금을 요구했고요. 또 뭐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전산 시스템 등 내부 통제 역량을 이렇게 이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두 번째는 간편 결제 송금 업체를 위해서 지급 지시 전달업이라고 하죠. 마이 페이먼트를 도입을 했는데요. 진입 장벽을 굉장히 낮췄어요. 그래서 아까는 200억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마이 페이먼트는 자본금 3억 원으로 핀테크 도전이 가능하게 만들었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웹 하나를 설치하시면 디지털 금융 비서 역할을 하는 서비스를 모두 다 구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이 되면 앞으로 소비자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뭔가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은행 통장, 뭐 신용카드 이런 것이 전혀 없이도 모든 금융생활을 다 구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번에 바뀐 것 중에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선불 지급 충전 한도가 지금까지는 200만 원이었거든요. 그걸 5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즉 500만 원으로 상향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 같은 거 있잖아요. 텔레비전이라든지 냉장고 200만 원으로 구입하지 못하는 조금 더 고가의 그런 그 상품들을 구입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후불 지급제, 후불 결제는 지금까지 금지했거든요. 근데 30만 원 한도 내에서 후불 결제도 이번에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만나봤고요. 다음 두 번째 기사는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5면으로 가보겠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서 발 빼기 위한 명분을 쌓고 있다라는 헤드라인 기사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HDC 현대산업개발이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의 재실사를 요구를 했는데 최근까지의 매각 현황 과정들이 좀 어떤가요? 네, 원래 지금 계약이 거래가 완료되는 시점이 6월 27일입니다. 그런데 6월 27일을 넘기고 지금까지 계속 계약이 성사되지 않고 있죠. 네. 그것은 4월 달에 HDC 현산이 아시아나 지분 취득 무기 연기를 발표하면서부터 긴장감 있게 무엇인가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나? 라고 지금 바라보는 어떤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산은이 바로 4월 달에 산은이 채권단 등 아시아나에 이제 1조 7천억 원의 추가 투입을 결정을 했고요. 6월 9일 HDC 현산은 인수 조건을 원점으로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6월 27일이 다가오면서 바로 이틀 전 6월 25일에 이동걸 산은회장과 정몽규 현산 회장이 1시간 동안 배석자 없이 회동을 하면서 뭔가 여기에 실마리를 찾는 게 아닌가라고 또 들여다봤어요. 네. 그런데 회동 이후에도 사실 별 다른 진전이 없었거든요. 7월 14일 드디어 이제 금호산업이 계약을 종료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바로 26일 12주 동안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재실사를 하자라고 요구에 나서서 지금 HDC 현산이 발을 빼려는 게 아닌가라는 지금 그런 지금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이 재실사를 요구한 이유와 배경을 좀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아시아나 부채 규모가 너무나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6개월 전에 9조 5천억 원가량의 부채가 지금은 12조 5천억 원으로 증가를 했고요. 부채 비율도 6개월 만에 지금 1,387%로 급증을 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의 백신 개발, 물론 뭐 예상 기사는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하반기, 그러니까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까지의 코로나19로 인한 여행, 관광업에 대한
전망이 아직 불투명한 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조 7천억 원이 추가 투입되면서 3조 원 가까이 대규모 자금 투자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걸림돌로 지금 작용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부채가 급증을 하게 됐고 이번에 제주항공, 이스타항공의 인수를 또 포기하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아시아나 인수도 무산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선이 또 적지는 않은데 HDC 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 인수전 노딜로 기결될 가능성이 지금 크다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업계에서는 지금 세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네. 첫 번째는 그 제주항공이 지금 이스타 인수를 이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을 보면서 좀 부담이 좀 덜한 게 아니냐. 그래서 그것과 똑같은 출구 전략을 지금 세우는 게 아니냐 하는 게 첫 번째 시각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 법적 분쟁이 될지도 모르는데 법적 분쟁에 대비해서 일단 전략적으로 그런 대비하는 전략을 짜는 게 아니냐. 근데 세 번째는 또 일단 시간을 벌자라는 그런 그 전략이 아니냐도 있습니다. 무조건 뭐 노딜 선언을 하기보다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그래도 백신이라도 개발되고 여행업이 조금이라도 더 관광업이나 여행업이 활성화되면 그때서야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추진할 수 있는 게 아니냐 해서 시간을 끄는 어떤 세 가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주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차이, SEC와 대형항공사의 차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사실 후폭풍이 있을 겁니다. 본사 직원만 10,0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냥 이 채권단이 그냥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어서 조금 더 이 추이는 지켜봐야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주요 기사들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